안녕하세요. 올해 87살, 평생 뇌 건강을 연구해온 신경과 의사 박진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더욱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제가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 그리고 제 뇌를 청년처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을 아낌없이 나눠드리려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드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어쩌면 뇌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단 일주일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직접 효과를 본 3분 뇌 활력 체조도 선물로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뵙는 70대, 80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 탓인지 자꾸 깜빡깜빡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새로운 건 배우기가 영 힘드네요. 손주 이름이 가끔 헷갈린다니까요. 어제 TV에서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뇌 훈련을 멈추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었죠. 제 나이 87. 아직도 일주일에 2번씩 수술을 직접 합니다. 4시간 동안 손떨림 없이 집중력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요. 비결이 뭐냐고요? 단 하나. 매일 제 뇌를 쉬지 않고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제 스승이셨던 최 교수님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재라 불리던 분이 불과 6개월 만에 당신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셨죠. 그때부터 저는 뇌 노화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84살 윤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힘들어 하셨죠. 검사 결과 초기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께서는 영감님 돌아가신 후 10년간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더군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시고 이웃과 대화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다 하시기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뇌 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매일 15분씩 그림 카드 맞추기, 간단한 암산 문제 풀기, 그리고 예전에 즐겨 하셨다는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시도록 권했습니다. 손녀와 매일 전화 통화하는 것도요. 3개월 후 할머니의 인지기능 점수가 놀랍도록 향상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고요. MRI 검사 결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약물 없이 오직 뇌를 사용한 것만으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놀랍게도 최신 뇌과학 연구 결과들은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라 뇌 훈련을 멈추는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70대 어르신들에게 단 2주간 특별한 뇌 훈련을 시킨 결과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15년은 젊은 수준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게임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규칙을 이해하는데 평균 2시간이 걸렸지만 일주일 후에는 20분 만에 새로운 게임을 익힐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게임과 직접 관련 없는 다른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이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 영역의 훈련이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92살강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오신 분인데 갑자기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셨습니다. 가족들은 연세가 있으시니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려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매일 2가지씩 새로운 일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기, 눈 감고 양말 신기, 달력 거꾸로 읽기 같이 간단하지만 평소 안 하던 낯선 도전들이었죠. 처음에는 허허, 별걸 다 시킨다며 웃으셨지만 호기심에 시작하셨고 점점 더 복잡한 도전을 즐기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의 손떨림은 눈에 띄게 줄었고 기억력 검사 점수는 20%나 향상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나이 탓이 아니었구나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을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뇌 젊음 운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포기하면 뇌는 정말로 늙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라고 마음먹으면 뇌는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나는 이제 다 살았지 하며 지내신다면 매일 소중한 뇌 기능을 스스로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그 악순환을 오늘 당장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의사 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했지만 약이나 수술보다 더 강력한 치료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뇌 가소성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제가 87살까지 뇌를 팔팔하게 유지하고 있는 3분 뇌 젊음 운동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의과대학 학생이던 1950년대만 해도 우리는 뇌가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요. 당시 교과서에는 뇌세포는 죽기만 할 뿐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며 성인의 뇌는 한번 굳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은사님이셨던 박 교수님은 뇌는 40세 이후로는 퇴행만 할 뿐이라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제가 51살 때 미국 연수를 갔다가 혁명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이클 머제니치 교수팀이 원숭이 뇌 실험을 통해 어른의 뇌도 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관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뇌가 100세까지도 가소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소성이란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고 재정비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듯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살 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왼쪽 몸이 마비되셨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다시 혼자 걷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특별한 뇌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씩 마비된 팔다리를 마음속으로 움직이는 상상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뇌는 실제 움직임과 상상 속 움직임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연구 결과를 활용한 것이죠. 그 다음은 거울을 이용해 건강한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마치 마비된 왼쪽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뇌를 속이는 거울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점점 기운을 잃어가셨죠.
하지만 3주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왼쪽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오 할아버지는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뇌의 다른 건강한 부분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 가소성의 놀라운 힘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80살배 할머니의 사례도 있습니다. 평생 음악과는 담을 쌓고 사셨던 분인데 우울증 치료를 위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를 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할머니는 간단한 동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셨고 1년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클래식곡을 연주하게 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뇌기능 영상 fMRI 검사 결과 할머니의 뇌 앞부분, 전두엽과 옆부분 측두엽 사이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활성화되고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신경 연결망은 평생 유지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신경 연결망을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79살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걸기조차 어려워하셨지만 꾸준히 배우면서 나중에는 SNS 사용법까지 익히게 되셨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위한 요리법을 공유하는 블로그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구독자가 1만 명이 넘는 인기 요리 인플루언서가 되셨습니다. 뇌 스캔 검사 결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 할아버지의 전두엽 활동이 20대 젊은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발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신 뇌 영상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면 뇌의 해당 언어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으로 근육이 발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연구한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망을 가진 도시 중 하나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수많은 거리와 경로를 전부 외워야 합니다. 연구 결과 런던 택시 운전사들은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일반인보다 평균 30%나 더 컸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운전 경력이 오래된 나이든 운전사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즉,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노화에 따른 뇌 위축을 막아준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다음 4가지 조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화하고 발달합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울 때입니다. 뇌는 낯선 자극을 받으면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듭니다. 평생 오른손만 쓰던 사람이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면 뇌의 운동 영역과 시각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생겨나는 시기죠. 둘째,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연결망은 반복을 통해 더욱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강화됩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지만 반복 훈련 후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탈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 회로가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분히 쉬고 잘 때입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며 강화합니다. 8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운 후 충분히 잠을 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비율이 40%나 더 높았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할 때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발달을 방해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감정은 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학습과 기억 형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세 어르신들에게 6주간 디지털 사진 편집 기술을 가르쳤더니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디지털 퍼즐 게임만 한 그룹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이점은 바로 창의성이었습니다. 단순히 주어진 문제를 푸는 활동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활동이 뇌에 훨씬 더 강력한 자극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알고 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자신의 뇌를 더 젊고 활기차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뇌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늙은 뇌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뇌는 젊음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문제는 당신이 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도 자신의 뇌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평생 늙은 뇌의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30년 전 제 진료실에 85살 정 할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손자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셨고 집 주소도 자주 잊어버리셨습니다. 당시 의학계의 일반적인 생각은 알츠하이머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 특별한 뇌 훈련 프로그램을 처방했습니다. 매일 30분씩 피아노 배우기, 새로운 단어 수밀계 외우기, 퍼즐 맞추기, 그리고 30분 걷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 하셨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조차 어려워하셨고 새로 외운 단어는 10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리셨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연세에 무슨 피아노예요? 차라리 약을 더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강해진다는 믿음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고 피아노 앞에서 답답함에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전화로 격려해드렸고 할머니의 손녀딸이 할머니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반짝반짝 작은 별, 멜로디의 첫 소절을 기억해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자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간단한 멜로디를 더듬더듬 연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던 표정이 생기있고 또렷해진 것입니다. 1년 뒤 재검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결과 70대 수준으로 회복되신 겁니다.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닐 수 있게 되셨고 손주들의 생일도 모두 기억하셨습니다.
심지어 피아노로 생일 축하 노래를 연주해 주기도 하셨죠. 뇌 스캔 검사 결과 손상되었던 해마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보상적 신경 발달이라고 부릅니다. 손상된 뇌 부위를 대신해 다른 부위가 그 기능을 넘겨받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79살 조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파킨슨병으로 손떨림이 아주 심하셨습니다. 글씨는커녕 숟가락질,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였죠. 저는 그분께 특별한 훈련을 처방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점점 작아지는 동그라미 안에 점을 찍는 훈련, 그리고 물컵에 물을 담아 흘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훈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애들 장난 같은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약이나 더 줘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내분께서 훈련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웃으며 훈련을 마치 게임처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정확하게 점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물을 흘리지 않고 옮기는 거리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훈련 난이도를 높여가셨습니다. 더 작은 원에 점을 찍고 더 먼 거리를 물컵을 들고 걸으셨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추가 훈련을 개발하기도 하셨습니다. 양말로 공을 만들어 던지고 받기, 동전 쌓기 같은 훈련을 스스로 고안해 내신 것입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훈련 후 그분은 다시 붓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크게 좋아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첫 붓글씨 작품은 아내에게 선물한 사랑합니다라는 3글자였습니다. 그 붓글씨는 지금도 할아버지 댁거실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뇌 스캔 결과 운동 조절 능력과 관련된 뇌 영역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경 우회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를 피해 새로운 우회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뇌가 손상된 경로를 피해 새로운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로 90세 살송 할머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생 한글만 알고 지내셨던 분인데 미국에 사는 손자가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영어를 배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 연세에 불가능하다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하루 1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알파벳을 외우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에 알파벳 3개를 겨우 외웠지만 다음 날이면 모두 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도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말렸지만 할머니는 정말 놀라운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만의 독특한 암기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알파벳 글자마다 자신에게 익숙한 한글 단어나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읽는 아들, 미는 바나나와 연결하는 식이었죠. 그리고 집 안 곳곳에 포스트잇으로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그 물건을 사용할 때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할머니의 방법은 더디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100개 정도의 영어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셨고 1년 후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를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툰 영어로 I love you 라고 말씀하시던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피어난 환한 미소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어 학습이 할머니의 다른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걷는 속도까지 좋아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극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82살 민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왼쪽 몸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언어 능력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할아버지께서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강제 유도운동 치료라는 특별한 재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건강한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고 마비된 왼쪽 팔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극도의 좌절감에 화를 내며 치료를 거부하셨고 가족들조차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에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비되었던 왼손으로 힘겹게 숟가락을 잡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 작은 성공이 할아버지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었고 치료에 임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12시간 이상씩 재활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왼손으로 단축 끼우기, 동전 줍기, 블록 쌓기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할아버지를 응원하며 훈련을 도왔습니다. 8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만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젊은 시절 즐기셨던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시 필드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 손상된 뇌 영역 주변에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빼곡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반대편 뇌가 마비된 쪽에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이 단 하나의 진실을 명백하게 증명합니다. 뇌의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훈련의 정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87인 지금도 매일 새로운 의학 논문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수술 기법을 공부하고 연습합니다. 그 결과 제 뇌는 30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퇴 후 이제 쉬어야지라며 모든 지적 도전을 멈춘 제 동료 의사들은 인지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같은 주제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제 친구였던 윤 교수는 65세 은퇴하고 남은 인생은 편하게 즐기겠다며 모든 지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매일 골프와 낚시만 즐기며 지냈죠. 10년 후 그는 간단한 계산도 어려워했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대학원에 진학해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박 교수는 75세 박사 학위를 받고 85인 지금도 활발하게 간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뇌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의지가 없을 때만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뇌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도전을 주기 시작한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 읽기를 지금 멈추시면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변화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뇌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시나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면 뇌는 시간을 압축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매일 비슷한 패턴으로 생활할수록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여름방학 한 달이 정말 길게 느껴졌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매일매일 새롭고 신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60대, 70대가 되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익숙한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과학적 연구 결과에 주목해 주세요. 7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아주 혁신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죠. A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게 하고 B그룹에게는 6주 동안 특별한 뇌 훈련 프로그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훈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점점 빨라지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청각 훈련. 둘째, 복잡하게 변하는 패턴을 기억하는 시각 훈련. 셋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 작업 훈련이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B그룹 참가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80살 김영자 할머니는 에이, 난 이런 거 못해. 늙은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라며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끊임없이 격려했고 훈련 난이도를 각 개인의 수준에 맞게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3주차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기억력 검사 점수가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조차 어머,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주 후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B그룹 참가자들의 인지 처리 속도와 기억력이 평균적으로 25세 젊은이 수준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반응 속도 검사, 기억력 검사,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모두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6주 전에는 손녀의 전화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힘들어 했지만 훈련 후에는 10개 정도의 전화번호는 쉽게 기억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인 78살 박영호 할아버지는 훈련 전에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는데 애를 먹었지만 훈련 후에는 처음 보는 복잡한 경로도 한 번에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훈련 효과가 무려 10년이 지나도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연구팀은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다시 참가자들을 검사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배운 원리를 적용하며 뇌를 꾸준히 사용했던 참가자들은 향상된 인지 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이 든 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극과 훈련만 주어진다면 75세의 뇌도 다시 15세 청년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연구에 깊은 영감을 받아 저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젊음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65세 이상 환자분들에게 개인별 맞춤 뇌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83살 초의 할머니의 변화였습니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간이 정신상태 검사 MMSE 점수가 21점으로 경도인지 장애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 매일 30분씩 특별히 설계된 뇌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훈련을 계속한 결과 3개월 후 MMSE 점수가 25점으로 향상되었고 6개월 후에는 27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거의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점수입니다. 할머니의 일상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요리 순서를 자주 잊어버려 가스불을 켜놓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6개월 후에는 다시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훈련 전에는 기억 중추인 해마와
측두엽의 활동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6개월 훈련 후에는 이 부위들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뇌 영역은 60대 정상인의 뇌와 비슷한 수준의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87살인 제가 아직도 복잡한 뇌 수술을 직접 하고 매주 학술 논문을 발표하며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60살 때 은퇴를 권유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병원 규정상 의사들은 60세가 되면 수술 집도를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제 뇌 기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판단하자고 제안했죠.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제 뇌는 놀랍게도 45세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회는 깜짝 놀랐고 결국 예외적으로 제가 계속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속적인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간 새로운 의학 용어를 암기하고 점심시간에는 15분간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저녁에는 1시간씩 클래식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이중과제 훈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면서 동시에 시를 암송하거나 걸으면서 7씩 거꾸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 뇌 신경망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합니다. 이런 습관을 무려 27년간 꾸준히 지속한 결과 지금 87살인 제가 여전히 현역 의사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손은 여전히 미세한 신경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고 제 기억력은 젊은 동료 의사들 못지않게 생생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의지력이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습관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발달하는 영역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성 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능력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향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의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삶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 등은 젊은 시절보다 나이가 들면서 더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정 조절 능력이 20대 젊은이들보다 30% 이상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중한 능력을 나는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해 버립니다. 하지만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사용하면 강해지는 근육과 똑같습니다. 늙은 뇌는 없습니다. 단지 훈련받지 않은 뇌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비밀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포기하시면 여러분은 이 귀중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매 순간 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젊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일상 습관 5가지. 자,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검증한 뇌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5가지 습관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째, 엉뚱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읽기입니다. 우리 뇌는 논리적인 정보보다 비논리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에 더 큰 자극을 받습니다. 매일 15분 정도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책이나 재미있는 소설, SF 소설처럼 상상력을 마구 펼칠 수 있는 글을 읽어보세요. 왜 하필 엉뚱한 이야기일까요? 뇌는 익숙한 정보, 뉴스, 전문 서적 등는 기존의 회로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하지만 아주 새롭고 낯선 정보 판타지, 공상과학 등을 접하면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내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소설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까지 함께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달리는 장면을 읽으면 실제로 우리 뇌의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는 신경 시뮬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 가끔은 낯선 환경에서 활동하기입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만 반복하는 것은 뇌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평소 잘 가지 않던 공원 벤치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운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는 등 낯선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우리 뇌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자연스럽게 경계 태세를 갖추고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와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인지 기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됩니다. 마치 매일 하던 운동 대신 새로운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더 자극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의 크기가 1년에 2%씩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줍니다. 또한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이 BDNF는 뇌의 비료라고 불리는 단백질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돕습니다. 넷째, 소리내어 긍정적으로 혼잣말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즐겁다. 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우리 뇌는 누가 말하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귀로 들리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뇌과학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말할 때는 귀의 청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뇌 앞부분의 언어 영역이 자극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뇌 자극 효과를 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7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마음속으로만 외우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정보를 소리내어 반복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소리내어 말한 그룹이 조용히 외운 그룹보다 기억 유지율이 30%나 더 높았습니다. 특히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점점 더 똑똑해진다 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하면 뇌의 기본 설정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째, 하루 2분 편안하게 심호흡하기입니다. 스트레스는 뇌 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기억 중추인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일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코르티솔 수치와 해마 크기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해마 크기가 평균 14% 더 작았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루 9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고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뇌에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효과적으로 잠재워 줍니다. 이것은 부작용 없이 뇌를 진정시키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씩 8주간 꾸준히 심호흡을 한 노인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30% 감소했을 뿐 아니라 집중력은 25% 향상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기억이 저장되고 정리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478 호흡법을 실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4초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잠시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 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들은 어떤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한 달, 2달 후에는 분명 머리가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에는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심호흡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그 다음으로 쉬워 보이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것은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처럼 평범하고 작은 습관들의 반복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방법들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총명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뇌를 결정합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여러분은 이미 뇌 젊음과 활기찬 노년을 향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87해를 살아오며 또 60년 넘게 의사로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뇌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떤 경험을 선물하느냐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많은 가능성을 지닌 환자분들께서 스스로 나는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체념하며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는 순간 그것이 그분들의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방법 중 딱 하나라도 괜찮으니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라고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87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정말 별것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제 뇌를 즐겁게 훈련시키는 것, 그것뿐입니다. 오늘의 소중한 교훈. 기억하세요, 어르신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뇌는 녹슬고 늙어가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활동하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따뜻한 인사.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뇌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